자, 그럼 이번에는 제2항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등속 원운동은 일정한 속력으로 원둘레를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자동차 하나가 반지름 아래인 원궤도를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이와 같은 그림을 묘사를 하고 있네요. 이 자동차가 움직일 때 속력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운동을 할 때 꾸준히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는 등속력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등속도 운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어떤 속도 V라고 움직인다고 할 때 얘네들이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비록 이 길이는 같다고 하더라도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속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상태의 속도와 그리고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 화살표의 속도는 같은 속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속도의 차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속도가 변화를 해요.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하면, 즉 델타 t분의 델타 v를 계산하면 우리가 가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경우도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대신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쪽이다? 가속도의 방향이 이와 같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는 그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왜 원의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느냐? 실제로 물체가 운동을 할 때는 이와 같이 특히 운동 방향이 변할 때는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은 그때 이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운동을 하는데 얘가 세 번 정도 힘이 바뀌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3번 정도 운동하는 방향에 직각 방향에 힘이 작용하면은 이와 같이 삼각형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6번 정도 힘을 받는다, 그러면 얘가 육각형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죠. 만약에 12번 정도 힘을 받는다, 그러면은 얘가 12각형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고, 만약에 18번 정도 힘을 받는다, 그러면은 18각형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꾸준하게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얘가 깔끔한 원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힘을 받지 않을 때는, 그때는 직선 운동을 하지만은 힘을 받으면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또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꾸준히 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얘가 원운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원궤도를 이루고 있는데 A점하고 B점까지의 운동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A점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요 윗방향으로 VI라는 속도가 만들어져 있고, 얘가 빙 돌면은 B 지점에서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얘가 속도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 두 속도의 차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 VF 마이너스 VI가,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요게 이제 속도의 차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게 빙 도는데 걸린 시간 TF-TI를 계산을 하면은 얘가 뭐가 된다? 얘가 그야말로 가속도 A가 되는 거죠. 대신 이제 그 평균 가속도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 벡터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벡터의 차이는 우리가 벡터의 합과 차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VF하고 VF를 평형 이동시켜서 얘를 시작점을 일치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그으면 돼요? VF-VI니까 I의 머리에서 F의 머리로 화살표를 그으면은 그게 뭐가 된다? 그게 델타 V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두 속도의 차이와 그리고 시간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가속도 A를 갖다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 A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지금 얘가 반지름 R로 V라는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적어도 R과 V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A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두 위치 벡터 사이의 각도하고 두 속도 벡터 사이의 각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와 같이 처음의 위치는 RI고 나중의 위치는 RF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은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델타 R이 되는 거죠. 즉 얘가 VRI고 얘가 RF인데, 얘가 RI고 요게 처음 위치고 요게 나중 위치예요. RF인데 지금 델타 R을 구하면은 RF-RI니까 RI의 머리에서 RF로 화살표를 그으면 뭐가 된다? 얘가 델타 R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 얘는 얼마만큼 돌아갔다? 이만큼 세타만큼 얘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여기 세타만큼. 그러니까 델타 세타만큼 변이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런